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융복합 기술 관련 기업의 현재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카카오의 손혁 변리사입니다. 저희는 그 사내에서 영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 닉네임은 라온이라서 저를 라온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 이와 같은 주제로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어려운 주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른 얘기보다는 제가 카카오에서 복합 기술, 융복합 기술, 특히 AI 기술에 관련된 IP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부주제, AI 특허에 대한 카카오의 고민이라는 부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또 킨파 애뉴얼 컨퍼런스의 또 마지막 시간이고, 곧 즐거운 금요일 저녁 시간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렇게 좀 더 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고요. 첫 번째 내용은 융복합 기술의 AI고, 융복합 기술과 AI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카카오의 AI로 카카오의 AI에 관련된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으로는 AI 특허에 대한 카카오의 고민으로 AI 기술을 특허와 같은 현재 지식재산 제도 내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오픈 이노베이션, 두 번째 키워드는 AI 기술의 보호, 세 번째 키워드는 AI 특허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융복합 기술과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융복합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융복합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이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또는 그렇게 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융복합 기술은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이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혀지거나 또는 그렇게 되는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융복합 기술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융복합 기술에 대한 지재권 이슈들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융복합 기술에는 다양한 기술 분야가 존재하겠는데요. 크게 6가지의 기술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체조가 그것일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특허청 융복합 심사국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 분야의 6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좀 참고했고요. 특허청 융복합 심사국에서는 각 융복합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복합 기술은 기존 기술과 달리 각각 구분된 기술 분야는 아니고 각 기술들이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술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융복합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에서도 이런 융복합 기술 관련 서비스나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술 리딩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AI 기술에 대한 서비스적, 기술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여러 융복합 기술들 중에서 AI 기술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단지 AI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융복합 기술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단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특허를 포함한 지재권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와 같은 다부스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체계, 제도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과 이슈들을 고민하고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융복합 기술 관련 IP 업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는 저희 카카오가 지향하는 문화 중의 하나인 가보지 않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장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카카오 AI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AI는 이와 같은 슬로건 아래 AI 기술과 서비스들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Connect, Solve, Create 플러스 AI라는 슬로건은 우리의 생활을 이어주는 모든 것을 연결하여 불편함을 줄이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AI로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에서는 이런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저에는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음성 처리, 검색, 추천에 대한 AI 기술 연구 개발이 뒷받침되어 있고, 이러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AI 지재권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AI 기술 관련 카카오 공동체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런 카카오 아이라는 통합 AI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인식과 대화, 검색과 데이터 분석을 아우르는 AI 플랫폼으로 일과 일상을 더 편리하게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AI 기술 관련 카카오 공동체인 카카오 브레인이 있는데요. 카카오 브레인은 생각하지 못한 물음으로부터 임팩트 있는 답변을 낼 수 있는 AI를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연구소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난제들에 도전하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전을 보고 있으면은 가까운 미래의 AI 기술은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 피상적인 솔루션 기술이 아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현재 인간이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난제들까지 답을 찾아가 주는 능동형 솔루션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홍보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주제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AI 특허에 대한 카카오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제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AI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고민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슈들은 정답이 있는 이슈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특허에 대한 카카오의 고민은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오픈 이노베이션, 두 번째 키워드는 AI 기술의 보호, 세 번째 키워드는 AI 특허권입니다. 각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고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살짝 상황극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개발자 한 분이 계십니다. 왠지 얼굴이 익숙한 개발자이시죠? 이 개발자는 카카오의 AI 개발자인데 회사의 IP 담당자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AI의 기술 혁신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허가 꼭 필요한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IP 담당자인 저로서는 이분에게 어떻게 IP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에 이제 빠지는데, 그래서 이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기술 초기에는 기술의 혁신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이 되면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은 중단이 되고 자신의 기술에 대한 권리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재권이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기술의 혁신은 논문과 오픈소스와 같은 개방형 혁신으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특허와 같은 지재권 내에서도 기술 혁신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주요 AI 알고리즘도 대부분 특허로 등록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왠지 얼굴이 익숙한 이 개발자분은 제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에는 아직까지 IP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진하게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술 혁신에서 IP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AI 분야의 개발자와 회사의 IP를 창출하고 보호, 활용해야 하는 회사의 IP 담당자가 바라보는 그 AI 기술 혁신, AI 특허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 마주하면 IP 담당자인 저는 어떻게 하면은 오픈 이노베이션 문화가 강한 AI 개발자 분들에게 IP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카카오 같이 그 개발자의 자율성이 중시가 되고 특허 출원을 실적으로 잡지 않는, 반영하지 않는 환경 내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의 시작으로 먼저 AI 기술의 오픈 이노베이션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AI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자발적 기술 공개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AI 기술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보다는 개인의 명성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크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특허 활용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AI 오픈 이노베이션의 문화를 어떻게 특허 제도 내에 포섭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특허 제도의 목적은 발명자에게 공개를 대가로 발명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인센티브 이론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허 제도 내에서 AI 개발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봤을 때 생각나는 거는 직무관리 보상금, 발명자 등재, 그리고 회사의 독점 배타권을 어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기존의 특허 활용에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AI 개발자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개발자가 다양한 IP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IP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에게 AI 기술의 명확한 보호 범위를 제시를 하고 회사의 AI 특허 전략을 공유를 하고요. 특허 전략뿐만 아니라 보호 전략까지 같이 공유를 하고 선두 기업의 AI 특허 현황 그리고 활용 케이스를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하고 유익한 IP 경험을 통해서 AI 기술의 보호성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는 사내 세미나나 개발자와의 이제 적극적인 교류 그리고 특허 활용 사례에 대한 전파 등을 통해서 IP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내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회사의 IP 담당자 그리고 IP 관계자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이 개발자분을 뒤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AI 기술의 보호인데요. 이 키워드에서는 회사의 AI 기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고민도 있구나라고 해서 정도로 이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AI 기술은 다양한 지식재산 제도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AI 기술은 그 중에서 특허와 영업비밀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AI 기술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AI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AI 발명의 기본 개요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기술은 AI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와 학습 모델, 그리고 학습 완료 모델을 포함하는 AI 학습 모델링 발명, 그리고 학습된 학습 완료 모델을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응용 발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각각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AI 데이터는 AI 기술의 근간으로서 그 중요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공공 데이터가 있고, 또 일반 데이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기업이 보호하고 활용하는 있는 일반 AI 데이터는 대부분 영업 비밀로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계약이 있으면은 계약으로 보호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 데이터 기본법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에 통과돼서 이제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적 수단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안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은 데이터 부정 사용에 대한 데이터 부정 사용을 부정 경쟁 행위로 한 유형으로 이제 추가되었고, 부정 경쟁 데이터 부정 사용에 대해서 금지 청구,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구제 조치도 이제 가능한 것 같고요. 특허청의 행정 조치 그리고 시정 공고와 같은 행정적 조치도 이제 가능해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요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요건은 특정 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 그리고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그리고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그리고 공개를 전제할 것, 이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보호 대상 요건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회사 AI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P 담당자 입장에서 AI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회사가 소유한 AI 데이터를 어떻게 권리화해서 확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의 특허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실무적으로는 데이터 구조 특허에 약간 한계가 있어서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데이터 구조 특허는 그 데이터 구조의 형태만으로 하드웨어의 기능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AI 기술에서는 그런 경우를 이제 쉽게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등록 특허를 보면은 데이터 구조 등록 특허가 거의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제약에 좀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AI 데이터의 권리화를 위해 데이터 구조 특허를 좀 어떻게 좀 활용해야 할지 좀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권리화를 위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학습 모델링 발명으로 AI 학습 모델링 할 발명은 특허와 영업 비밀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다만 AI 학습 모델링 발명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성상 순수 내부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침해 입증이 어려워가지고 용이하지 않다는 그런 특성이 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것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파악하지 어려운 내부 알고리즘 발명은 특허가 등록되어도 그 활용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AI 학습 모델링 발명에 대해서는 회사의 AI 기술에 대한 보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발명을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으로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내부 알고리즘이고 또 다른 논문이나 오픈 소스를 통해서 공개되지 않는 발명이라고 하면은 영업 비밀로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카카오에서는 이런 모든 발명들을 이제 특허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이제 기술의 중요도나 침해 입증의 용이성 그리고 기술 구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회사 전략은 회사 AI 전체 기술이 아닌 그 AI 기술별로 다르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AI 학습 모델링 발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개발자와의 이런 보호 전략에 대한 컨센서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성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겹치는 내용이라서 이후에 AI 특허권 키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응용 발명으로 대부분의 AI 특허는 이 AI 응용 발명이고 대부분의 AI 응용 발명은 특허로 이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저희 카카오에서도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발명이고요. AI 응용 발명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어떻게 명세서에 기재를 할까? 그게 기재를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 작년에 특허청에서 제정해 공표한 AI 분야의 심사 실무 가이드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심사 실무 가이드는 현재의 AI 기술 수준에 맞는 AI 발명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다가올 AI 기술의 발명에 대한 명세서 기재 방법도 미리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한 AI 발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 영역에 대한 AI 발명으로 얼마나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하는지, 얼마나 사람과 유사하게 대화를 하는지와 같은 그런 발명에서는 그 효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기재하기 어려운 발명들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발명에 대한 명세서 기재 방법도 미리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AI 특허권이고요. AI 특허권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그래프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2012년을 변곡점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잘 아시는 무어의 법칙보다 무려 30만 배 빠른 기술 발전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평균 3, 4개월 네, 2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우스갯소리로 거의 1년이 지난 AI 모델은 거의 조상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급격한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 AI 기술 분야에서 그 특허의 그 발명의 특허권이 20년 동안에 보장해주는 부분이 맞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진보성 판단 시에 중요한 부분인 당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인간의 예측을 벗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람인 당업자의 기준이 현재 AI 기술의 수준, 그 AI 기술의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급격한 AI 기술 발전에 따라 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출하는 AI 기술의 시대가 이제 도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AI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 범위의 해석을 종래와 같이 구성으로 이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그것도 과연 적절할까라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특허의 권리 범위 해석은 특허권의 그 예측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AI 기술은 기술의 구성만으로 그 AI 기술을 정의할 수 없고 그 AI 기술의 그 결과, 활용, 효과 등이 출원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특허의 권리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이나 효과, 그리고 AI 발명의 도메인, 그리고 AI 발명에 사용된 데이터까지 다각도로 사용해서 AI 특허의 권리 범위 해석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AI의 발명을 특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AI 기술에 대한 카카오의 고민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카카오 지식재산팀은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회사의 AI 기술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강한 AI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AI IP를 이용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는 정답은 아직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당면한 이슈가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들의 공유 그리고 생각의 공유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AI 기술은 현재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재권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대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민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카카오가 지향하는 문화 중에 하나인 가보지 않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마지막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에 앞서서 깨알 홍보 한번 하면은 저희 킴파 소프트웨어 분과에서는 이러한 AI 발명, 소프트웨어 발명, 오픈소스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지재권 이슈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으신 회원사분들은 저희 소프트웨어 분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발표를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